오늘부터 대선 판을 읽어주는 판을 읽다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훈 차장 나왔습니다. 대선 레이스 초기, 지금 판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판을 지키려는 자와 흔들려는 자의 대결로요. 흔들려는 자는 비명계와 국민의힘 대선 주자고요. 지키려는 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입니다. 판을 흔들겠다고 들고 나온 첫 번째 수단이 개헌인 거죠. 그러니까 비명계와 국민의힘이 동시에 개헌으로 이 대표를 몰아붙이고 있어요. 네, 이 대표에게 유리한 판은 지금처럼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이어지는 겁니다. 탄핵당한 윤 전 대통령을 전면에 등장하게 해서 국민의힘을 계엄당 프레임에 가두고 대척점에 선 이 대표를 띄우겠다는 거죠. 비명계와 국민의힘은 개헌으로 판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그래야 윤석열이 아닌 이재명 대 새로운 후보로 판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개헌을 반대하는 이 대표와 각이 서는 이슈니까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오늘 대선 전 개헌에 선을 그은 건 판을 지키려는 거다. 네, 맞습니다. 이 대표 입장에선 지금 판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요. 개헌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다. 개헌 자체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대선 전 안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친명계는 더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우원식 의장을 직접 겨냥했는데요. 정청래 의원은 우 의장을 향해 더는 개헌 주장으로 국민 분노를 사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고요. 양문석 의원은 개헌, 개나 줘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 친명 쪽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선판에 계속 끌어들이려고 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오늘 국민의힘을 향해 세 가지 요구했는데요. 탄핵에 대한 대국민 사과, 1호 당원 윤 전 대통령 제명, 대선 무공천이었습니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 관련 있죠. 국민의힘 재정비 속도를 늦추고 윤 전 대통령이 파면 후에도 국민의힘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정조준한 명태균 게이트도 다시 들고 나왔는데요.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즉시 소환해서 조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 재의결도 조만간 추진할 전망입니다. 글쎄요, 국민의힘도 그런 전략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하나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선 윤 전 대통령이 최대한 보이지 않는 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아직 승복 입장 명확히 되지 않고 있죠. 사라질 마음도 없어 보입니다. 탄핵 이후 지금까지 매일 메신저 통해서 지지층에게 하고 싶은 말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상현 의원 통해 신당 창당 제안이 많지만 배격하고 있다고 했죠. 달리 보면 국민의힘을 향한 경고로도 읽힙니다. 나를 배격하지 말라고요. 민주당 관계자,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국면에서 유튜브에 출연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우리로서는 고마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 윤석열 판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지금 이제 본선 전에 경선이 먼저 진행이 되니까 비명계는 이제 그럼 어떻게 앞으로 계속 좀 판을 흔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오늘 당장 우원식 의장, 김부겸 전 총리 등 비명계 이 대표에게 다시 한번 개헌 압박했죠.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은 시대 교체를 반대하는 호원 세력이라고 몰아붙였고요. 이 대표의 경쟁자들 경선 때든 본선 때든 개헌으로 판이 안 바뀌면 또 다른 카드로 판 깨려고 나설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판을 읽다 이동훈 차장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뭉쳐야 산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도 단합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안철수 의원은 집권 시 경선 후보들과 함께 정권을 꾸리겠다고 했고 당 지도부도 내부 비난을 자제하자고 나섰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당내 경선 돌입에 앞서 팀 오브 라이벌스, 경선 경쟁자들과의 연대를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링컨 대통령이 집권 후 경쟁자들을 강요로 임명한 사례에서 나온 용어로 집권 시 경선 후보들의 경쟁력을 살린 정부를 함께 꾸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찬탄파든 반탄파든 가리지 않고 함께 같이 힘을 모으자. 각 분야에 있는 전문성을 발휘를 해서 나중에 누가 대통령이 됐을 때 함께 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자기 재능을 발휘해서 도우자. 안 의원은 이재명 대표 혼자 있는 민주당과 대비해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 지도부도 탄핵 찬반으로 갈라졌던 당의 단합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앞으로 당내에서는 탄핵 과정에서 서로 입장과 행보를 놓고 배신, 그거와 같은 과도한 비난을 자제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경선, 대선 과정에서의 해당 행위는 엄격하고 가혹하게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의 분열을 바라지 않는 게 윤 전 대통령 뜻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사실 대통령 주변에 신당 창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그런 말씀 배격하십니다. 대통령 파면 이후 치러지는 조기 대선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당이 일단 뭉쳐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게 작동하는 분위기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여권의 요구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출마 여부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6월 3일을 대선일로 확정하는데 내일도 출마 관련 언급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공개 일정 없이 내부 회의만 주재했습니다. 여권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한 대선 출마 요구가 거세지만 출마 여부에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내일 열릴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정하는 안건만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불출마 선언을 포함해 대선 출마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선일을 확정하며 불출마 선언도 함께한 바 있습니다. 제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치를 하던 사람이 아니고 평생 공직 생활을 하셨던 분이라며 따로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한 권한대행도 다른 공직자처럼 선거일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출마가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일 공고 이후에는 대선을 관리하는 심판 역할이 되는 만큼 대권 도전이 부담일 수 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도 갑자기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출마 카드를 검토할 경우 민주당에서 재탄핵을 추진할 거라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를 설득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한 대행은 일단 고사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래도 이번 주 내내 설득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한덕수 대망론에 힘을 싣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제 4선 이상 중진 의원 모임에서는 소신 있고 호남 출신으로 확장성도 있는 인물이라며 당에 한덕수 대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유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원총회에서도 당의 문호를 개방해 당적이 없는 한덕수 같은 인물이 들어오게 해야 한다며 실명이 거론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상대할 적임자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문외한대 경제전문가, 국내 조폭대 국제신사라며 이재명 대 한덕수 구도의 글을 연달아 올렸습니다. 실제 한 대행과 친분 있는 의원들은 직접 설득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에게 정치 중립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을 바로 공고하고 정치 중립을 선언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대행이 아직까진 출마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주 내내 계속 설득해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이제부터 대선 시작이 됐죠. 오늘부터 채널A 뉴스 A의 대선 코너들이 시작합니다. 가장 궁금한 정확한 여론보다로 차근차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치부 박지한 기자 오늘 시작합니다. 자, 이제 대선 레이스 막이 올랐습니다. 초반 가장 관심은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과반을 넘었느냐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에 이뤄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과반을 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유력 주자들과의 양자 대결에서 모두 5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여론기관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50%가 넘었습니다.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에 나온 여론조사와 비교해봤을 때 보면 약 4% 정도 오른 수치입니다. 50%를 간신히 넘은 겁니다.
4%가 많이 오른 거냐, 50%를 어느 정도 넘기는 게 잘한 거냐는 또 판단이 영역일 것 같은데 어쨌건 독주 체제예요. 그렇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조사대로라면 현재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간의 지지율 차이 최대 2배가 넘습니다.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실망한 민심이 이 대표에게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 대표의 현재 지지율을 맥시멈, 그러니까 최대치라고 보고 있는데요. 향후 보수 진영에서 대세 주자가 나오게 되면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치러졌던 대선처럼 진영 간 대립 구도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앞으로 이 변수는 뭡니까? 여론을 움직인? 판을 흔들 변수는 부동층입니다. 조금 전 양자 대결 결과 보시면 강조되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아직 어느 후보도 지지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인데 그 비율이 최대 약 30% 정도 됩니다. 유권자 3분의 1 정도가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이 부동층에게는 3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주자, 제3의 새로운 인물까지 있는데요. 만약 이 대표가 이 가운데 일부를 더 확보하면 무난하게 대권을 잡는 거고요. 반면 국민의힘 주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30%의 부동층을 뺏어와야 대권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부동층 30%의 향방이 대선 승패를 가른다. 이들은 어디로 움직일까요? 네, 무관심으로 일관할 수도 있겠지만 향후 대선 기간에 각종 이슈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동층도 언제든지 출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가 주목됩니다. 대선 예비 후보 등록 마감까지 3일 남았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예비 후보들 출마 선언이 쏟아질 텐데요. 특히 부동층에 포함된 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국민의힘에서 이 대표와 맞설 인물이 누구인지 지켜볼 겁니다. 공약과 비전 그리고 인물에 따라서 30% 부동층의 여론도 움직일 가능성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여론 팁 이렇게 정했습니다. 부동층 30% 민심을 잡으려면 결국은 어떤 후보가 어떤 비전을 내는지가 관건입니다. 이번 주 출마 선언 내용에 따라 부동층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론보다 박정한 기자였습니다.